안녕하세요. 한준TV 김진선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샤들레 극장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 30인 중 22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비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하며 전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죠.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 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2022년부터 시즌제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치러지고 있는 시즌이 아닌 지난 2022-23 시즌의 활약을 적용시켜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개인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소속팀 성과, 그리고 선수 클래스, 페어플레이가 그 다음으로 선정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나폴리 우승을 이끈 김민재 선수는 22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적의 수비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 김민재 선수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후보 30인 명단에서 포인트를 획득한 건 아시아 선수로서 2019년과 2022년 손흥민 선수, 2007년 이라크의 유니스 마우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역대 한국인 발롱도르 후보로는 네 번째 이름을 올린 김민재 선수인데요. 2002년 당시 벨기에 안더레우트에서 뛰던 설기현 선수, 그리고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던 박지성 선수가 당시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9년 손흥민 선수가 최종 후보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그 후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9년, 2022년 두 번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동일하게 22위를 기록했던 2019년이 있었고요. 2022년은 순위권 11위가 상승돼 11위에 이름에 위치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쥐며 2022년 해리 케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당당히 11위에 이름을 올렸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사실 발롱도르에서 현실적으로 수비수가 좋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006년 파비오 칸나바로가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게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비수들이 좋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건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22위가 더욱 대단한 건요. 처음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 수비수 3명이 선정되는데 그중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최고 순위를 기록한 수비수들을 살펴보면요. 2014년 필립 람이 6위에 위치했고요. 2015년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선수가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6년 페페 선수가 9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2017년 세르히오 라모스가 6위, 2018년 라파엘 바란 선수가 7위, 2019년 버질 반 다이크 선수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시상식이 취소됐고요. 2021년 조르조 키엘리니 선수가 유로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버질 반 다이크 선수가 재차 이름을 올렸고요. 16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김민재 선수가 22위 순위에 위치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7명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김민재 선수 외에 2명이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수비 부문에서 25위에 그바르디올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30위에는 후벤 디아스가 선정됐습니다. 이 엄청난 두 선수를 제치고 가장 최고의 선수로 꼽힌 게 바로 김민재 선수인 건데요. 25위로 선정된 그바르디올은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지난 시즌 라이프치 시절 기록이 반영됐습니다. 리그 30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건 맞지만 사실 그바르디올이 2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카타르 월드컵 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약으로 단번에 월드컵 스타로 떠올랐던 그바르디올입니다. 그바르디올의 촘촘한 수비 가담으로 크로아티아가 3위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수비에 큰 공을 세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걷어내기 37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한 선수라고 합니다. 인터셉트도 11회 기록했으면서요. 패스 시도는 무려 515회를 기록했는데 89.9%의 패스 정확도까지 함께 보였습니다. 또 한 경기 103회 패스를 기록하며 1966년 이후 월드컵 단일 경기에서 최소 100번의 패스를 성공시킨 역대 최연소 선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25위에 이름을 올린 그바르디올 선수고요. 올 시즌도 맨시티로 이적한 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32위에는 후벤 디아스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디아스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대표팀이 16강전에서 탈락하며 월드컵 성적은 크게 반영되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시티 트래블을 이끈 주역이기에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시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디아스인데요. 사실 그바르디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도 무방해 보이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햄스트링 부상으로 2달간 결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디아스가 없는 19경기에서 맨시티 승리 확률이 76.7%에서 63.2%로 13% 가까이 하락한 모습도 보였고요. 디아스의 영향력이 공수 전방적으로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후 맨시티의 경기력을 다시금 안정적으로 찾아줬고요. 승점을 획득하면서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이었던 디아스입니다. 앞 두 선수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더 높은 순위 22위에 이름을 위치한 건 사실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즌 나폴리 소속으로 리그 35경기에 출전하며 패스 정확도 91%, 걷어내기 122회, 태클시도 55회, 가로채기 41회 등을 기록하며 거의 모든 수비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재 선수고요. 수비 액션을 총 210회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나폴리의 33년 만에 우승을 이끈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공을 인정받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의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22위에 이름을 올리며 다시금 세계적인 수비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김민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소식이 전해지자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또 뜨거운데요. 일본 댓글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재팬에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로 한국인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민재는 객관적으로 대단한 선수다. 일본에 이 정도 레벨의 수비수는 없다. 토미야스보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했고요. 김민재는 아시아 최고임에 틀림없다. 역시 세리에의 최우수 수비수 수상자답다. 무엇보다 이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 지금 미넨에서 이 바이에른에서의 활약만 봐도 그의 이적료에는 따로 이견이 없을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 랭킹을 또 선정해서 적어줬는데요. 1위로는 손흥민을 꼽았고요. 2위로는 김민재와 쿠보를 꼽았습니다. 3위로는 미토마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선정했고요. 3.5위, 4위보다는 조금 높고 3위보다는 살짝 낮다는 의미에서 이 3.5위로는 토미야스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꼽았는데요. 토미야스는 앞으로의 활약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올 시즌 6호 골을 기록한 것만 봐도 3.5위에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본인이 또 순위를 매겨서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선수가 2위, 3위, 3.5위에 다 이름을 위치해 있지만 1위는 명실상부 손흥민 선수라는 거 인정했고요. 2위에 김민재 선수 이름 올렸고요. 3위에 이강인 선수도 올렸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사실상 일본인들이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쿠보 미토마가 요즘에 또 이번 시즌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랫동안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에 비하면 사실상 우리 일본 선수들은 이거 좀 웃긴 말이야. 근데 똥개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약간 낮춰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위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거고요. 미토마 같은 경우도 사실 황희찬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조금 아래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토마가 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다들 일본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황희찬 선수보다 조금 아래의 실력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요. 토미야스도 김민재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라는 의견이 일본에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웃음을 지었고 아시안컵이 또 너무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댓글에서는 다른 댓글에도 있었듯이 우리가 이런 거를 나라 간의 이런 감정을 다 떠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아시아 축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다. 아시아의 이 벽, 이 수비수들의 벽이 유럽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라고 평가했으면서요. 일본 선수들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일본인은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우승을 하고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하고 또 거기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고요. 발롱도르에서 이번엔 수비 최고 순위에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럴수록 그에 대한 기사나 댓글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일본에서 그렇게 뜨겁게 댓글장을 달궜던 사람들,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며도 이야기했고요. 한팬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 발롱도르 수상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본의 젊은 선수들도 이 한국 선수들의 뒤를 이어가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이거는 뭐 비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고요. 맞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정말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있고 그들의 뒤를 우리 일본 선수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발롱도르 최종 30위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위에는 맨시티 후뱅 디아스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공동 28위로 파리 생제르맹 모하니 선수 그리고 아스널 마르틴 웨데고르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7위로는 인터밀란의 니콜로 바렐라 선수, 26위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25위로는 맨시티 요스코 그바르디올 선수가 선정됐고요. 24위에 아스날 부카요 사카, 23위 맨유의 안드레 오나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2위에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위로 2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이 선정됐습니다. 20위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위에는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19위에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케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8위에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 선수가 선정됐고요. 17위 나폴리의 흐비차 선수, 16위 지난 발롱도르 수상자죠. 카림 벤제마가 이름을 올렸고요. 15위 아스톤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4위에는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일카이 긴돈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14위에는 아릴랄로 이적한 야신 분우, 12위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11위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위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선정됐고요. 9위 맨시티의 베르나도 실바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선수가 선정됐고 7위 맨시티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 6위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오스 주니오르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5위에는 맨시티의 로드리, 4위에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그리고 3위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선정됐고요.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였죠. 홀란 선수와 메시 선수 중 엘링 홀란이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발롱도르 수상의 영예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메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서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2년 만이죠. 2023년까지 기록을 하면서 통산 8번째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또 세우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른 리오넬 메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미국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메시는 이번 수상으로 비유럽팀 소속으로는 첫 수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발롱도르는 지난해 연말에 열렸던 피파 카타르 월드컵 성적이 반영됐는데요. 그렇기에 이미 메시 수상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메시의 모자랐던 퍼즐 한 조각이죠. 월드컵 우승을 또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메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7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고요. 결승전에서 2골을 넣은 걸 포함해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활약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우수 선수라 할 수 있는 골든볼까지 수상했죠. 월드컵 기록뿐만 아니라 리그에서의 활약도 크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메시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41경기에 출전했고요. 21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이 클럽에서의 성과도 큰 점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의 뒤를 잇는 최다 수상자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인데요. 5회를 기록 중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 선수가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3회로 격차를 벌린 모습입니다. 그 뒤로의 기록으로는 3회 수상에 미셸 플라티니, 요한 크로이프, 마르코 반 반스텐 선수가 있습니다. 이 8번의 수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무했던 기록이지만 사실 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기도 하죠. 또 메시는 이번 수상으로 축구 레전드 펠레의 기록도 뛰어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발롱도르는 1956년 처음 제정된 상이기에 펠레, 마라도라는 선수 시절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 풋볼이 지난 2016년 60주년을 기념해 이 월드컵 우승 3회,
그리고 커리어 통산 1000골 이상의 기록에 앞세운 펠레에게 명예 7회 수상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시 선수가 8번째 수상을 하면서 그마저도 넘어서게 된 것이죠. 메시는 수상 소감을 마라도나와 함께 기념했는데요. 제게 투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오늘 국가대표팀 동료들과 이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이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동료들에게 공을 또 넘겨줬고요. 디에고 마라도나를 언급하고 싶다며 사실 이 날이 마라도나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생일을 축하하기에 이곳보다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다며 마라도나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했습니다. 축구팬들과 함께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던지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메시만큼이나 홀란의 활약도 위협적이었는데요. 홀란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로 둥지로 옮긴 후 53경기에 출전해 무려 52골 9도움을 기록하며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우승은 물론 FA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줬고요. 따라서 메시가 아닌 홀란이 발롱도르 수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홀란은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가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시 선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2위, 3위에 이름을 올린 홀란과 음바페의 활약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같이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홀란과 음바페를 잊고 싶지 않다. 그들은 아마 몇 년 안에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본인은 오랫동안 이렇게 뛰어난 젊은 선수들을 보면서 좋은 축구를 즐길 것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8번의 수상을 한 데 있어서는 운이 좋았다고도 언급을 하면서요. 그동안 좋은 선수들이 항상 많았고 그들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홀란, 음바페 같은 선수들이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비친 것이죠. 발롱도르 수상의 영예는 안지 못했지만 홀란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시즌 동안 공식 경기, 이 클럽 국가대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죠. 게르트 밀러 트로피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 21세 이하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죠. 주드 벨링엄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베스트 팀으로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가 선정되었고요. 여자 팀으로는 리그 우승, 스페르코파, 챔스 우승까지 거머쥔 FC 바르셀로나가 여성 최고의 팀으로 또 꼽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3 발롱도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4 발롱도르는 과연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메시의 뒤를 이어 2024 발롱도르 수상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2023-2024 시즌 한준TV와 선수들의 활약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더 많은 해외 축구 소식은 한준TV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